안녕하세요. 긴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긴금돈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60의 여자입니다. 처녀적부터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를 물려받아서 혼자 해오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께서 시작한 세탁소 자리에서 중간중간 수리만 몇 번 하고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답니다. 그 세월이 벌써 60년이니 낡고 볼품없는 그런 곳이 되었죠. 내년에는 이 자리가 새로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요. 벌써 몇 번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가 무산된 동네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허물어 버린다고 합니다. 젊을 적엔 지긋지긋한 세탁소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나 저제나 재개발을 기다렸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세월의 흔적을 없앤다는 게 못내 마음 저려오네요. 다리미판 앞에만 서면 장인어른이 지켜보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혹여나 당신한테 섭섭하게 했다간 아버님이 크게 혼내실 것 같아요.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의 발이 다 닳아버린 바닥에 서면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쭉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겠죠. 당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내 딸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허락해준 남자니까 괜한 걱정 말아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허락해준 남자라는 말은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에요. 남편과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남편과 제가 걷는 길에 꽃가루를 뿌려주셨으니 마냥 농담만은 아니지요. 지금 남편을 만난 건 제 나이 40이 넘어서인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천천히 마음을 주고받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한 번의 결혼 생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혼의 끝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그런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제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준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처음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제 앞에 남자 하나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께서 온갖 욕을 퍼붓다 나중엔 바닥에 깔린 자갈을 집어던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때야 제 앞길이 어찌 될지 하나도 몰랐으니 꿈 한번 희한하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되짚어보니 아버지가 절 말리고 싶어서 꿈에까지 나오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아버지가 꿈에서까지 그리 욕을 하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우선 첫 남편 이름을 민우라고 할게요. 민우 씨와 저는 세탁소 주인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중간 정도의 키에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지만 항상 깔끔한 양복을 입고 다니던 민우 씨의 첫인상은 무척 다정해 보였어요. 일이 바쁜지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올 때면 미제 초콜릿이며 크림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죠. 감사해서 어쩌죠? 잘 쓸게요. 뭘요? 일하다 보면 이것저것 들어오는 게 많아서 가져다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쓰세요. 아,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나 봐요? 해외여행이 흔한 시절이 아니다 보니 제 생각엔 미군 부대 쪽에서 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 그게 말씀드리기 곤란해서요. 아, 죄송해요. 실례가 되는 줄 모르고 다짜고짜 하시는 일을 여쭤봤네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업 특성상 좀 곤란해서 그래요. 이유야 모르겠지만 민우 씨가 무척 곤란한 얼굴을 하기에 괜한 질문을 했구나 생각하며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민우 씨의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수선을 하고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민우 씨가 쇼핑백 하나를 가져와 저에게 건네더군요. 평소에는 와이셔츠나 양복을 손에 들고 와 맡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무슨 선물을 주는 건가 생각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자꾸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 그건 제 유니폼 세탁 맡기려고 가져온 거예요. 민우 씨는 제 설레발에 멋쩍은 듯 웃어 보였어요. 덩달아 저도 창피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평소에 낯짝 두껍단 소리를 많이 듣던 저로서는 창피함이 크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니폼이라고요?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봤던 파일럿들이 입는 유니폼이 있었어요. 어? 이거 파일럿 유니폼 아니에요? 항공사 다니시는구나. 네. 저는 저번에 꽤 곤란해 하시길래 말하기 못한 직업인가 했어요. 파일럿이면 굉장한데 왜 굳이 숨기는 거예요? 아, 제가 숨긴다기보다는 아무튼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 직업은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이거 내일 비행해 입어야 하는데 오늘 밤까지 이 얼룩 뺄 수 있을까요?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일에 맡겨서 당일에 찾기란 무척 어려워요. 일이 많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지만 비싼 기계를 옷 한 벌만 넣고 돌릴 수는 없으니 여러 벌이 모이면 한꺼번에 세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평소에 이것저것 선물을 받은 게 고맙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호감으로 저녁까지 세탁을 끝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저녁 늦게나 끝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몇 시쯤 될까요? 먼저 들어간 거 마무리하고 새로 돌려야 해서 아무리 빨라도 밤 10시나 돼야 마무리까지 될 것 같은데요? 아, 저야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만 사장님이 늦게 퇴근하셔서 어쩌죠? 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집도 여기 위층이고 따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나서야 혼자 살면서 집이 어딘지 괜히 얘기했나 싶었어요. 다행히 민우 씨는 그 말을 뜻없이 받아 넘기며 답례로 저녁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민우 씨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봤을 때에도 그랬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니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다정한 성격에 평범하지만 깔끔한 외모, 직업,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었죠. 일이 바빠서 자주 볼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정말이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주신 선물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 비해 아무리 사장이라곤 해도 아버지가 하던 낡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무척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제 조건 같은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난 당신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좋아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결혼을 승낙했어요. 하지만 민우 씨와 저는 결혼식은 고사하고 그 흔한 결혼 사진 한 장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업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나도 사람들 모두 불러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가족이 된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는데 곧 있으면 기밀 작전이 해제될 거란 소문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 정식으로 식도 올리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어요. 민우 씨는 민간 항공기 조종사인데 그 당시가 87년 비행기 사건도 있었고 또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때라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정부 특별 지시가 있었대요.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신분을 기밀로 하라나 뭐라나.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겠지만 그때는 워낙 어수선한 시절이니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여겼어요. 거기다 바쁜 민우 씨를 만나기 위해 공항에서 데이트를 하고 또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 직업상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없다 보니 시야가 좁아져서 더욱 쉽게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말도 안 되게 그 남자와 단 둘이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식을 올렸어요.
그 후에 살림을 합치는 것도 무척 간단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 혼자서 달새방에 사는 민우 씨가 제 집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다 23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낡은 집이지만 제 집이라 새 나갈 걱정도 없고 여러모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말했듯 민우 씨의 직업 특성상 가깝게 사는 이웃들에게도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원래 사람들이랑 스스럼 없이 어울리길 좋아하는 저였는데 말하지 못할 비밀이 생기니 혹여나 말실수라도 할까 싶어 자연히 이웃들과 멀어지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이 집에 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거의 외톨이나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워낙 바쁘던 남편은 한 달에 열흘을 볼까 말까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에게 투정을 부릴 수도 없으니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총동창회 안내문이 집으로 온 걸 보게 되었어요. 매년 받았던 동창회 안내문이지만 그때까진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총동창회면 태반이 모르는 사람들일 테고 또 중학교 때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오히려 저를 모르는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3, 40명가량 모인 동창회는 역시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가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끼리 참석했거나 꾸준히 동창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이미 끼리끼리 무리가 정해져 있어서 저는 이도저도 어울리지 못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괜히 나왔나 싶어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쪽 끝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미양이 아니니? 맞네, 미양이. 너는? 나 미선이야. 기억 안 나? 하긴 우리가 학교 때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제야 미선이라는 친구가 제 기억에 떠올랐어요. 중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양쪽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동생들을 돌보며 살던 친구라 말수도 없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일도 많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둘이 비슷한 처지라 가끔 서로를 챙겨주며 지냈지만 그닥 가까운 사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창회에서 만나니 무척 반갑더라고요. 기억나. 네가 떡 사와서 나한테 하나씩 가져다 주곤 했잖아. 기억하는구나. 가끔 너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알고 보니 미선이도 졸업 후 처음으로 동창회에 나왔다고 하였어요. 옛날엔 부모님 안 계셔서 매일 주눅 들어있고 또 동생들 돌보느라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했잖아. 나이 들고 보니까 딱히 친하게 지낸 친구도 없었어도 반 애들 소식도 궁금하고 얼굴도 보고 싶어서 나왔어. 미선이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 논밭밖에 없는데 그걸로 먹고 살려면 농사라도 지어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미선이네 논밭이 도시개발로 크게 보상을 받으며 이제 좀 사는 게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미선이와 저는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게 된 동창이라는 이유도 컸지만 그동안 서로 사는 모습을 모르니 거짓말을 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서 마음이 편했거든요. 거기다 신기할 정도로 미선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의 사생활을 묻는 법이 없었어요. 물론 저야 남편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다 보니 남의 얘기를 묻는 것도 꺼려졌던 게 그 이유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만나면 쇼핑하고 또 소소한 주변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알고 지내면서도 속 깊은 얘기는 서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스트레스가 없는 반면에
길게 가진 못하더군요. 서로에게 불만은 없지만 공통점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미선이와 저는 다시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그즈음해서 남편의 스케줄이 더욱 바빠져서 한 달에 사나흘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이래저래 다시 외로움이 커져갈 때쯤 미선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양아, 잘 지내고 있어? 진짜 오랜만이다. 나야 뭐 잘 지내고 어쩌고 할 게 있나? 그냥 지내고 있어. 넌 어때? 나도 그냥 그래.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그런지 무척 반가워 한껏 들뜬 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미선이 목소리는 무척 힘없이 들렸습니다. 미선아, 너 무슨 일 있구나. 미양아, 나 어떡해? 제 물음에 미선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남편 바람난 것 같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미선이가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도 나만큼이나 감춰야 하는 게 많은가 보다 싶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가 끝나고 미선이와 저는 한참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기도 애매한 시간이고 미선이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해 저희 둘은 처음으로 술을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게 내 조건은 하나도 안 보고 날 좋아해 준 사람이야.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재개발되면서 보상받았다고 했잖아. 제법 큰돈이라 주변에 돈 보고 꼬이는 사람도 많았거든. 근데 남편은 재산 같은 건 진짜 눈꽃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이야. 다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을 해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바람 피는 게 왜 네 잘못이니? 그런 식으로 마음 약해지지 마. 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남편을 다시 불러 앉히고 싶은 거니? 아니면 깨끗하게 이혼하고 싶은 거니? 모르겠어. 용서하고 다시 같이 산다는 건 힘들 것 같아. 근데 또 워낙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 미선이의 남편은 국가정보 어쩌고 하는 기관에 소속된 남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남편 얘기를 감추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듣자마자 의심부터 들더군요. 국가정보 어쩌고? 그게 확실한 거야? 네 남편이 거기 소속이란 건 확실한 거냐고.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 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 어쩌고 하는 직업이 흔한 건 아니잖아.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남편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시댁 쪽에서도 다 들은 말이 있어서 그건 확실히 믿을 수 있어. 그럼 남편 월급은 누가 관리하는 거야?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겠어? 그냥 남편이랑 시댁 용돈으로 들어가면 끝이지. 너 남편 회사엔 가봤어? 국가정보기관인데 거길 내가 어떻게 가? 내가 우리 남편 편 들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은 진짜 아니야. 지금 문제는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지. 알겠어. 네가 확실하다면 그건 맞는 거겠지. 근데 너희 남편이 바람핀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제 생각엔 직업부터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미선이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믿더군요. 그러면서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화질이 안 좋은 사진 몇 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남자와 여자로 보이는 흐릿한 형체가 찍혀 있었어요. 미선이의 동생이 지나다 우연히 형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서 급한 대로 일회용 카메라를 사서 현장을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내 동생이 직접 본 거라 더 알아볼 것도 없지. 사실은 그 후에 심부름 업체에 부탁해서 여자가 어디 사는지까지 알아줬어. 다른 건? 직업이나 뭐 그런 거. 당장 회사로 찾아가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든 해서 망신을 줘야지. 주소 말고는 다른 건 몰라. 그래서 말인데 미양이 네가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싶어서. 미선이는 저에게 상간녀의 집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혼자선 도저히 손 떨려서 못 갈 것 같아. 저 또한 결혼해서 사는 입장에서 미선이의 사정이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제가 가게를 쉴 수 있는 날로 약속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는 남편이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라 저는 오전에 급한 일은 전부 끝내놓고 오후엔 잠깐 가게를 비워두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도 벌써 와 있더군요. 그런데 짐가방도 풀지 않고 유니폼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영 불안해 보였습니다. 당신 왔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 당신 왔어요? 남편은 무척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왜 그래요?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러나 좀 피곤하네요. 나 좀 누워 있을게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만 하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재차 물어보자 그제야 한숨을 쉬며 이유를 이야기해 주더군요.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그래요. 얼마 뒤면 기장 승진 시험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그제야 남편이 무슨 일로 표정이 안 좋은지 알겠더군요. 그때로부터 한 달 전쯤 남편이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원래도 남편 월급은 그동안 남편이 진 빚을 갚느라 통째로 들어가고 있었고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며 남편 용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되려면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챙겨줘야 된다고 한번 저에게 흘린 적이 있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은 된다고 하였거든요. 지금도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30년도 전이었으니 엄청난 돈이었죠. 대출이라도 받지 않으면 그런 돈이 어딨냐고 작은 다툼이 있고 그 후엔 다시 돈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고민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다툼 후에 꽤 고민을 했었는데 돈 때문에 남편의 앞길이 막히는 건 싫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따져볼 요량이었습니다. 당신 말 맞다나 1,000만 원이면 확실히 기장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말이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당연하죠. 내가 이 회사에 몇 년을 있었는데 돌아가는 사정 하나 제대로 모를까 봐요. 하긴 그럼 당신 재직 증명서 한 통만 떼다 줘요. 이 집 담보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이면 은행에서도 좀 더 면밀히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 한참 동네가 재개발이 되니 어쩌니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게 1,000만 원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순간 무슨 생각에선지 저도 모르게 저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단번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날 저녁을 먹고 다음 날로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여느 때와 같이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이번엔 사흘 뒤에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딱히 연락할 곳도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혹여나 비행사고가 난 건 아닌가 싶어 뉴스를 봐도 다행히 사고 소식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안전부전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와 냉큼 받았습니다. 미양아, 오늘 약속했던 거 잊어버렸어? 아, 오늘이었지.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근데 내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날 잡으면 안 될까? 안 그래도 연락도 없이 약속 안 나오는 거 보고 무슨 급한 일 생겼구나 했어. 걱정돼서 전화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동생이 같이 가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말고 너도 일 잘 해결해. 미선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내 코가 석자다 보니 약속을 지킬 경황 같은 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5분가량 지났을까요? 멍하니 소식만 기다리는 짓도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저는 남편이 다니는 항공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땡땡 항공사죠? 거기 파일럿 중에 김민우 씨랑 연락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은 직원이 파일럿 중에 김민우라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럴 리가요? 어제 호주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편의 부기장이요. 저희 항공사에서는 어제 날짜로 호주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이 없는 걸로 확인돼요. 그리곤 직원은 귀찮은 듯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락 달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초인종이 울리자 순간 남편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도 안 한 채 바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상상도 못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미선아,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너 오늘 너희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 만나러 갈 거라며? 미선이도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 내 남편이랑 바람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남편이랑 바람을 펴? 나 결혼해서 남편도 있는 사람이야. 아마 미선이와 저 둘만 있었다면 둘 다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바보처럼 저 말만 되풀이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미선 언니 동생 미정이라고 해요. 지금 상황이 좀 꼬인 것 같은데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제야 저도 정신이 좀 들어서 미선이와 동생 미정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얼른 들어와. 정신이 없어서 집이 엉망이다. 그런데 결혼사진이 하나도 안 걸려있네요. 아, 그게 남편 직업상 신분 노출을. 잠깐만. 혹시 미선이 너희 남편 이름이 김민우? 사람이란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느꼈네요. 미선이에게 그 집 남편 얘기를 들었을 땐 한 번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아무리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도 살을 맞대고 살았던 내 남편에 대해선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었다니요. 미선이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지갑 속에 넣어둔 자신의 남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미선이와 저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더군요. 나한텐 항공사 파일럿이라고 했어. 항공기 관련된 사건이 많아서 국가에서 정보 어쩌고 하면서 신분 위장을 시켰다고 했고. 그 말을 믿었어?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있단 말이야. 이 상황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한참을 저희 셋 다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미정이가 먼저 하나씩 따져보자는 말을 꺼내서 미선이와 저는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따져보았습니다. 사실 저야 따져보고 어쩌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알고 있는 거라곤 홀홀단신의 항공사 부기장이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그 인간의 친구 한 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미선이는 직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 인간 부모라는 사람과 고향 사람들과도 전부 인사하고 정식으로 결혼해 혼인신고까지 마쳤더라군요. 그러게 내가 상간녀였네. 사실 상황만 보면 화가 나는 건 물론이고
둘 다 거품 물고 쓰러져야 할 판이었지만 하도 황당해서인지 화도 안 났어요. 그러다 의문이 하나 생기더군요. 근데 그때 네가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 왜 일회용 카메라로 찍었다는 거. 그거 내가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야? 저희는 셋 다 말을 잃었어요. 모르긴 해도 그 인간한테 최소 한 명의 여자는 더 있다는 거였죠. 증거를 좀 더 잡아서 관총대로 집어넣어야겠어. 넌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고 뭐라도 해야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만으로 제 속이 풀릴 것 같진 않았어요. 우리 이만 갈게.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보던지 하자. 미선이의 목소리도 맥이 탁 풀린 게 법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걸로 끝낼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여자 문제로 조금만 의심해도 정신병 취급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네. 미선이는 현관을 나서는 순간에도 믿기지 않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선아, 너 이대로 괜찮겠어? 그냥 넘길 수 있어? 안 괜찮아. 그러니까 간통죄로 집어넣는다는 거지.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한데 뭘 어쩌겠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한테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란 게 그 인간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뭐 진짜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번 당해보라는 마음이었죠. 저는 미선이에게 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 내가 너희 집에서 너인 것처럼 그 인간을 맞이하는 거지. 그게 통할까? 안 통하겠지. 그래도 잠깐이라도 자기가 미친 건 아닌지 생각해보지 않을까? 결국 미선이도 저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미선이가 그 사람과 다른 여자의 불륜 증거를 좀 더 모을 때까지 며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혹여라도 그 인간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나 기다려봤어요. 물론 다시 받아줄 마음은 아니었고 제 눈에 띄면 한 번이라도 더 복수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연락도 없고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추측으로는 대출해 줄 테니 재직 증명서를 떼오라는 제 말 때문에 바로 톡인 것 같았어요. 어쩌다 나온 말이 제 인생을 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미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흥신소통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말고 여자가 3명 더 있더라. 그 중에 한 명은 확실히 불륜이란 거 알고서 만나는 거고 나머지 둘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증거도 다 모아서 네가 얘기했던 거 하면 될 것 같아. 저는 미선이의 집으로 가서 그 인간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 인간은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게 무척 바빠서 며칠에 한 번꼴로만 집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마침 그날이 집으로 오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돈 해달라는 게 있었거든. 그거 받으러 저녁에 잠깐 들어온다고 했었어. 저는 미선이의 옷을 입고 미선이가 가장 잘한다는 요리를 식탁에 차려두고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놓치기 싫었던 미선이도 방 안에서 숨어서 기다렸고요. 잠시 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왔어요? 막상 그 인간의 얼굴을 보면서 연기를 하려니 좀 떨리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워낙 낯짝이 두꺼운 편이라 떨림도 금방 사그러들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미양 씨가...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양이가 누구예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니 그 사람은 바짝 얼어서 아무 말 못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슬슬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미양이가 누구냐고요? 당신 혹시... 아니야. 옷 갈아입고 나올게.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 사람은 제가 미선인지 미양인지 떠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미선아. 네? 아까 어머님 전화 왔어요. 아가씨 혼수 때문에 전화하셨던데.
당신한테 돈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안 그래도 현금으로 가져다 드린다고 했는데 준비해뒀어? 이게 바로 미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인가 봅니다. 사람 하나 정신병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더군요. 제가 확신에 차서 연기를 하니 몇 번 더 저를 떠보다가 이 사람도 속으로 의심을 하든 말든 겉으론 절 미선이로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도 미리 미선이에게 들어뒀던 집안 대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길이 어딘가에 잠시 머문다 싶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 건 당신이 전부 알아서 해. 그리고 이번에 출장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못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도 자꾸 뭔가를 힐끔거리는데 저는 국을 들어가는 척 그 사람이 보는 게 뭔지 확인을 했어요. 흔적을 잘 치운다고 치웠는데 미선이와 그 사람의 결혼사진 하나가 저쪽 구석에 놓여 있더군요. 아쉽지만 연극은 이걸로 끝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언제 가는데요? 조금 있다 바로 출발해야 해. 당신 어머니한테 드릴 돈 지금 바로 줄 수 있어? 밥 먹고 줄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 밥 먹고 바로 나가야 되거든. 뜨거! 뭐 하는 거야? 저는 떠오던 국을 실수인 척 그 사람 머리에 쏟아버렸습니다. 미안해요.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리곤 더러운 행주를 들어서 그 사람 머리를 박박 문질러줬죠.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민우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시간 없다고 했잖아. 지금 가야 해. 돈은 어쩌고요? 통장으로 넣어주던지 알아서 해. 가만 보니 이 인간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미선이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미선이는 다짜고짜 그 인간의 머리통을 올려쳤어요. 사실 손도 크고 키도 큰 미선이는 중학교 때 학교 배구부였거든요. 미선아! 미안해, 미선아! 이번엔 제가 그 사람의 등짝을 내려쳤어요. 뭐? 파일럿? 고아라고? 야, 아무리 사기를 치고 싶어도 그렇지. 멀쩡한 네 부모까지 죽은 사람 만들고 앉았냐? 미선이와 저는 속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돌아가며 등짝을 때렸어요. 그리고 완전 어리 빠진 그 인간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바로 미선이는 간통죄로 고소하고 저는 혼인빙자로 고소장을 따로 접수를 했어요. 다행히 며칠 사이 증거는 전부 준비해둔 터라 유치장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선이에게 연락이 와서 불륜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남자와 만나왔던 상간녀도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몇 년을 남자라면 치를 떨다가 40대가 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항공사 기장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김민우라는 인간은 지금 뭐하고 살지 가끔 궁금하네요. 이 글 들으시는 분들도 항상 사람 조심하세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용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